예비적인 그 예산도 있지 않나요? 1차 추경이 통과되기도 전에 2차 추경 4차, 5차까지 갈 가능성이 뭐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워낙 경제가 상황이 안 좋으니 통화정책에 이어서 재정정책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본 예산만으로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가 경정 예산 이것도 1차, 2차에 이어서 3차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추가 경정 예산 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집행 대상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추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재원 조달 방법을 둘러싼 논란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한 해 살림 짜놨더니 도대체 올해는 뭐 상반기도 가기 전에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을 마련해야 될 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건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 예, 안 좋다기보다는 긴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긴급하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IMF 같은 데는 우리가 부채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만의 문제였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덤벼들었고 우리만 잘했으면 이 극복이 가능한 건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각 국가의 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더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2020년 3월 4일 날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극복이 될 거라고 봤는데 안 되겠다. 이제는 전 국민한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 줘야 되겠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사실은 또 이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소상공인들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되리라고 봐서 그래서 이제 3차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당초에 본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잘했으면 좋았는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근데 이 본 예산 짤 때 원래 이렇게 재난에 대비한 그 예비적인 그 예산도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국가재정법에 보면은 본 예산의 1% 범위 안에서는 예비비로 계상을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놨는데 지금 이 예산은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이 와중에 지금 코로나19도 긴급하지만 코로나 말고도 다른 긴급한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그 예비비는 펜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좀 극복해 가는 것 같고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 또는 유럽 같은 경우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2분기, 3분기에는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 부분을 좀 걱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이 현재 대책들로 좀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잘해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외 간의 릴레이션십이 단절이 되면 의존도가 높으니까요. 너무 높으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가 앞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난 뒤에 리셋 과정에 들어가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재라든지 노동력이 싼 쪽에 우리가 하청업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수입을 해다가 다시 수출하는 이런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국가의 필수 산업은 차라리 국내에 유치를 하고 세제 지원이라든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외국에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3차 추경까지 추진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1차 추경 이거는 지금 한 달 전쯤에 11조 7천억 원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1차 추경은 도대체 어디다 쓰이고 있고 또 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1차 추경은 대부분 의료기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감염병, 검역, 진단, 방역 체계 보완에 2조 한 3천 원 정도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피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회복에 2조 4천억 원 정도, 민생 고용 안정에 3조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주로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부딪힌 그 최전선에 집중됐고 그런데 2차 지금 추경 예산안은
전 국민이 일단은 힘들어하니까 네. 전 국민한테 지급 대상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1차 추경이 통과되기도 전에 2차 추경 필요성이 나왔고 이 2차 추경이라는 건 긴급 재난지원금 이 관련이잖아요. 네. 궁금한데 이제는 그럼 이제 이게 국민들한테 이제 직접 지급이 되고 앞으로 국민들 생활에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쟁점은 재원 조달입니다. 네. 어디서 할 것인가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민들 또 이 점은 왜냐하면 현재 좀 위기를 벗어나고자 국채를 발행하면 젊은 세대들 후 세대들한테 그 짐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은 좀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게 지금 당장 이 경제가 악순환이 시작되면은 그게 큰일이니까 지금은 굉장히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국채를 발행할 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이 서로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좀 더 동일하신 겁니까? 예, 적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야구 게임을 하는데 9회 말입니다. 지금 2대1로 우리 팀이 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자가 만루 상태입니다. 이러면 어쨌든 안타 하나만 치면 보통 2득점이 들어오니 안타를 칠 것인가가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세출 구조 조정하면 될 거다는 입장이고 정치권에서 아니다 이거 한번 큰 걸 쳐서 넘겨야 된다. 라는 것이 정치권의 입장인데 잘 수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속도면에서 좀 궁금한 게요. 사실 우리나라가 먼저 코로나19가 확산됐다가 이제 가라앉았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그래도 한 템포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은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 이게 이미 국민들한테 다 뿌려진 상태고 우리는 이제서야 결정하네 마네 하는 정도 수준인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한국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우리랑 입장이 다르군요. 우리나라 입장은 너무 다르죠. 네. 미국과 EU는 그 유로화, 유로화도 준기축통화고요. 예, 기축통화니까 네. 자기네들 화폐를 발행해도 누군가 사갈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채를 발행하면 물론 우리나라 민간인이 사줄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사줄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국채를 삽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나라 재정이 이렇게 낮아지면 우리나라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채 발행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나중에 회사가 자기 회사채를 발행할 때가 네. 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점에서 정부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미국보다 좀 템포가 늦을 수밖에 없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추경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늦어진 김에 좀 신중하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적어도 뭐 2차하고 3차는 한꺼번에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19 여파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4차, 5차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공업체 같은 경우 보면은 정부가 조건을 따서 자금 지원한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갈 수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였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경을 지금 막고 있는 상태에서는 관광, 호텔, 음식 업체들은 그 어려움을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우니 그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고충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3차 추경 규모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규모가 제일 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네, 나오는 뭐 수치로 볼 땐. 네. 그러면 이게 뭐 대부분 다 이제는 적자 재정 그리고 또 국채를 발행해서 메울 수밖에 없다면 나라 빚이 늘어나는 상태가 될 텐데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차까지 계속. 2차가 지금 일단 14조 3천억 원인데 재정 건전성은 분명히 나빠집니다. 국가 재정법이라고 있는데 또 우리 헌법에도 또 명시를 해놨습니다. 당연히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꾸려가야 된다. 그 얘기는 수입과 지출이 맞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현재 여권이 야권 시절이었을 시작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왜 그렇게 감세를 하느냐 국가 입장에선 좀 반납해 줬으면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냐? 예산의 남용, 오용 눈 뜨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Round one, fight.